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렸던 것을 예시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좀 더 익히면 이쪽에 띄워드리고, 아니라면 제가 블로그 글을 먼저 올려드릴 테니까요. 블로그 띄워놓고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오늘 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구체적으로 지문을 토바보면서 핏셋과 리트를 왜 같이 공부해야 되는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핏셋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핏셋 지문의 경우 지금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바로 감이 오시나요? 이 문제 유형은 정말 빈출되었죠. 그래서 아마 기출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큰 틀에서 논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를 묻고 있으니까 의견의 차이를 찾는 거다라는 걸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서 조금 더 비슷한 듯 다르게 나오는 것이 강화 약화이고 다 일맥상통하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 언어 논리 기출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리 논증 기출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늘 강조드렸던 그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광고가 아닌데 늘 이렇게 강조드리게 되네요. 그 교재에서 보시면은 이제 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고 A, B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각각의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장을 읽는 과정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문제에서 묻는 것은 약화된다, 반박하고 있다, 의견이 다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핏셋하고 리트 지문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일맥상통하는 걸 묻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의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묻고 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묻고 있는지 그 문제가 묻고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둘이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블로그 글에서도 바로 보여드렸지만 리트는 정답과 해설이 바로 있죠. 핏셋은 공식 해설이 없는 대신 리트는 이렇게 공식 해설이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험생 또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은 어떻게 접근이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안내드려 볼게요. 열공,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언어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열공이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이는 지문을 보자마자 일단 마음이 급합니다. 보통 언어 논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강화 약화라는 단어에 약간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약화 뭐 이런 표현을 보자마자 심장이 약간 덜컹합니다. 그래도 해야지 이러고 들어가죠. 정말로 빨리 풀어야겠다. 빨리 이 지문을 읽고 선지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눈이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알이 어디 하나에서 이렇게 흐름을 갖지 못하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문을 먼저 보기로 결정을 했어도 거기 안에서 내려가면서 거기에 내 감정을 넣는 약간 F 성향이 강한 수험생도 있고 아니라면 보다가 그래서 이게 묻는 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길을 잃는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열공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결국 지문을 읽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지문을 빨리 읽고 내려왔어도 선지를 봤을 때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효율이의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효율이는 일단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한테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더 차분하게 문제에 일단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효율이의 경우는 일단 구분선을 그어주고 역저버에 표시를 해주고 쭉 내려오되 이 내용이 뭔지를 다 파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적 표시를 했을 뿐 이 지문의 내용은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선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선지 기억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보면 A의 입장을 봐야겠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B로 가지 않습니다. A만 보는 거죠. 그래서 A로 가서 읽어보면서 내가 역접어 표시했던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지 보고 만약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좀 더 빠르게 풀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첫 지문에 첫 문장으로 가기로 한 자신의 전략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면 효율이는 똑같은 시간을 열공해야 들였어도 이미 보기 중 하나를 해결했고 선지를 벌써 2개나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독학을 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열공이처럼 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간만 너무 많이 들이고 그에 비해 점수는 안 나오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험생 초반에 열공쟁처럼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시간은 들이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그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 아까운 면이거든요. 제 수험 생활을 길게 가져가게 만든 주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가이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언어 논리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열공이처럼 하고 있고 왜 효율이처럼 하고 있지 못한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열공이의 경우는 일단 언어 논리라는 과목에 대한 이해가 덜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저 줄글 읽듯이 일반 산문이라거나 뭐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처럼 글을 읽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수험 적합한 독해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점점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거죠. 지문 속에서 지문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거는 책을 많이 읽었냐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책만 많이 읽었다고 해서 수험을 잘 할 수 있다는 또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의 사실, 우리가 필세 적합한 인간이 아니라는 그 어떠한 사실 하나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열공이에서 효율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스킬을 키우는 데는 리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드립니다.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라는 일종의 욕심이 우리를 열공이로 만드는 면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자각해서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리트 지문을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필세 감각으로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서비스인 메일링 서비스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매일매일 하나의 리트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공이가 아니라 효율이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화이팅!